안녕하세요. 74세 신경과 전문의 정호진입니다. 저는 평생을 뇌와 신경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왔고, 그 중에서도 기억력 저하, 집중력 문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약속을 해놓고도 까먹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텔레비전에서 본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끔은 약을 2번 먹거나 밥을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슬그머니 드는 생각,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일상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기억은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넘긴 식습관, 제대로 못 자는 잠, 그리고 부족한 뇌 영양 공급이 서서히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최근 뇌 과학과 영양학 연구들은 뇌세포는 일정 부분 재생 가능하며 특정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확연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말이 술술 나오고 사고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그런 음식 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이것, 정말 간단한 음식입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으며 무엇보다 매일 먹기 쉬운 재료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경망을 보완해주며 기억력 저하를 눈에 띄게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된 자료와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한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의가 필요한지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 건강에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60대 이상 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력과 뇌 기능을 되살리는 그 음식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리 뇌는 정말 정교한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려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흐려지기도 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계속 강조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나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를 닮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바깥 껍질을 벗겨내면 좌우로 나뉜 주름진 모양이 사람 뇌처럼 생겼습니다. 단순한 생김새의 유사함이 아니라 그 영양 성분까지도 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DHA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신경세포 간의 신호가 빠르게 오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DHA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단기 기억력과 언어 유창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E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E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14년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두에는 폴리페놀, 멜라토닌,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뇌 속 미세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성분이고,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해 뇌가 쉬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도와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성분들이 모인 호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UCLA,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연구팀이 약 5년 동안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매일 일정량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에서 일정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루 13g, 약 한 줌 정도의 호두만 꾸준히 섭취해도 인지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2015년 스페인의 발렌시아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호두 섭취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낮았고 뇌 MRI 상에서도 신경세포 밀도가 유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하루 한 줌으로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호두는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꽤 높습니다. 100g당 65g이 지방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줌, 딱 6알, 8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뇌가 낮 동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볶지 않은 생호두를 권합니다. 기름에 볶은 제품은 산패되기 쉬워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비타민이, 폴리페놀 등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성분들을 모두 갖춘 식품이며 특히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먹는 대로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하루 한 줌의 호두로 건강한 뇌를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집 앞 마트에 다녀오면서 무슨 물건을 사러 간 건지도 잊어버려요. 저는 이럴 때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자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호두 섭취 습관을 천천히 실천해 보자고 권하죠. 몇 년 전 제게 오신 분 중에 김정자 씨가 계십니다. 68세 여성분으로 은퇴 후 집안일을 하며 지내고 계셨지요. 문제는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 인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아들이 부탁한 장을 보러 나갔다가 꼭 한두 개씩 빼먹고 오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자 씨는 스스로도 나 너무 둔해진 것 같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정밀 검사를 통해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 걸 확인해 드리고 생활 습관과 식단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두였어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줌의 생호두를 먹는 것. 다른 건 바꾸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를 3개월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김정자 씨가 웃으며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장 봐야 할 것들 떠올리는데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요. 자신감도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호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꾸준한 실천이 김정자 씨의 뇌에 좋은 자극이 된 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또 한 분은 박용진 씨입니다. 75세 남성분으로 은퇴 후에는 책 읽기와 바둑두기를 즐기셨는데 점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책을 읽다가도 앞부분 내용을 잊고 다시 넘겨보는 일이 반복되었다고요. 이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늙었구나라는 좌절감에 빠졌던 분입니다. 박용진 씨는 호두가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하루 한 줌씩 100일 동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메모 습관과 함께 이 식단을 병행한 결과 자신의 집중력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전엔 신문을 읽다 보면 흐름을 놓쳤는데 요즘은 끝까지 읽고 요약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던 박용진 씨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한 분은 이명숙 씨 72세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밤에 잠이 깊지 않다는 거였고 그 피로가 누적되면서 자꾸 생각도 흐려지고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이 잘 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수면 질을 개선하고 신경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명숙 씨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호두 3알을 드시는 습관을 들였고 약 2달쯤 지나자 수면이 편안해졌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도 귀에 잘 들어오고 딸이랑 이야기하는 게 편해졌어요. 이처럼 3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호두 섭취를 실천했고 그 결과 기억력, 집중력, 말하기, 수면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강법이 아니라 단 한 줌의 호두, 그것도 꾸준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저는 이 3분의 사례를 통해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억력과 뇌 기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호두가 뇌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매일 챙겨 먹으려면 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한 줌, 그것도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호두 6알에서 8발 정도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넘치지 않는 양.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두는 그냥 드셔도 되지만 생호두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볶은 제품은 보관 과정에서 산패되기 쉽고 기름이나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생호두라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고 구입 후에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는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오전 시간대, 즉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활동이 활발할수록 에너지와 영양소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때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비타민이 같은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도와주고 뇌 세포에 필요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만약 저녁 시간대에 드셔야 한다면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숙면을 돕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식은 금물입니다. 하루 한 줌 이상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하고 하루에 20알 넘게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뇌 건강은커녕 식욕 저하나 폭통이 올 수 있으니 꼭 적정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질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평소 다른 견과류도 잘 못 드시는 분이라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 예를 들어 한 알만 먼저 드셔보고 몸 상태를 관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 중에서도 호두가 맞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오히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지혈증 약 중 일부와는 지방 흡수 관련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복용 시간과 호두 섭취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냥 먹기 심심해서 안 먹게 돼요. 그럴 땐 간단하게 요거트에 잘게 부어 넣거나 샐러드에 살짝 뿌려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 소금이나 설탕에 절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간혹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딱딱한 견과류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믹서에 곱게 갈아서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무방합니다. 호두가루로 만든 건강음료는 드시기 편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일주일 쉬고 다시 먹고 이런 식이면 몸이 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매일 같은 시간. 그 리듬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두를 뇌의 양치질이라 생각하세요. 치아는 하루에 2번 닦으면서 뇌는 매일 방치한다면 오히려 뇌가 먼저 늙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을 되살리고 말이 매끄러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덜 피곤해지는데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줌 생호두,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섭취, 위장 부담이나 알레르기 여부는 체크, 절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요거트나 우유, 샐러드와 함께 응용하면 더욱 좋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 위에 호두 한 통만 올려놓는 것으로 우리 뇌의 건강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두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며칠 먹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잔소리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하면 입안이 찝찝해서 불편할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뇌 건강도 똑같습니다. 매일 한 줌의 호두. 그게 우리의 뇌를 보호하는 2번째 양치질이라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건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쌓여 뇌에 보내는 영향은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살리고 인생의 질을 바꾸는 밑거름이 됩니다. 2015년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지중해 식단에 호두를 포함시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12년간 16,000명의 여성 데이터를 추적한 연구를 통해 매일 호두와 같은 항산화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았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호두는 뇌의 친구이고 습관은 최고의 약이다. 그리고 꾸준함을 도와주는 생활 속 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탁 위에 작은 유리병을 하나 두고 그 안에 하루치 호두를 미리 담아 놓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 마시듯 그 병을 열고 한 줌 드세요. 혹은 약통처럼 요일별로 소분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면 귀찮고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옆에 누군가가 같이 하면 의지도 생기고 재미도 생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손자와 함께 호두 챙겨 먹기 도장 찍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서로 하루에 한 번씩 인증하며 호두를 먹고 일주일마다 칭찬 도장을 모으는 방식인데 그렇게 재미있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호두 한 줌을 먹는 건 지금 당장의 기억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추억을 간직하고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는 찾아옵니다. 한 연구에선 하루 한 줌의 호두를 6개월간 섭취한 사람의 뇌 전두엽 피질 활성도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언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곧 호두가 단순한 기억력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회적 능력까지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뇌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가볍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호두를 먹는 건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단 한 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는 것. 지금 식탁에 호두를 꺼내 놓으셨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하루 한 줌의 호두가 기억력을 지키고 뇌 기능을 살리고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효과는 복잡한 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꾸준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호두 한 줌. 그걸 챙기는 습관 하나가 말이 막히던 순간을 매끄럽게 바꾸고 깜빡하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뇌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오늘부터 호두 챙겨 먹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선언이지만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이에게 건강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 두세요. 자신을 돌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